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장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한국어 학습에 열광하고 있으며 그 열기는 손이 떨릴 정도입니다. 영어 필기 시에는 곡선이 줄을 이루어 필기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반면 한글의 매력은 각진 글자를 쓸 때 발생하는 꺾임의 느낌에서 나옵니다. 이 꺾는 느낌을 주어 쓰는 것이 처음에는 흥미롭지만 재미에 빠지면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 장시간 한글을 쓰다 보면 손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특히 리을알은 처음 쓸 때 재미를 느끼지만 초심자들은 한 줄 안에 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글자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알이 2개나 들어가는 룰이라는 단어를 가장 쓰기 어려워하며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들도 존재합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매우 흥미롭지만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외국인이 한 번쯤은 겪는 일이며 해당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많은 공감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글을 처음 쓸 때는 재미를 느끼지만 빽빽하게 글을 쓰다 보면 솔직히 손에 피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 또한 놀랐는데 2025년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그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학습했을 때 원어민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언어가 바로 한국어라고 합니다. 즉, 한국어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독학도로 공부하는 학습자가 이상할 정도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하게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은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농담이 좀 재미없었나요? 한국어 독학자가 많은 이유는 한국 문화의 인기에 비해 한국어 학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국 유튜브 채널만 시청해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는 기초만 다지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빠르게 많은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언어는 아니지만 문자인 한글 자체는 난이도가 매우 쉽습니다. 한글을 숙지하고 나면 이후 한국어 학습은 유튜브 등을 천천히 시청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에 미친 듯이 방문하려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역대급 정보이니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영화에는 현대적인 배경에 중세시대 드라큘라나 서양 문화가 결합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만약 이것을 한국 문화로 재해석한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이무기나 구미호 같은 요소들이 등장하여 전투를 벌이는 영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디 월드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흥행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영화이며 미국에서도 유명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영화가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진은 최근 스파이더맨이라는 미국의 최고 인기 캐릭터 영화를 만든 유능한 팀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K-POP 디몬 헌터스입니다. 이 작품이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악당이 등장하는데 한국의 악령, 굿, 퇴마 같은 요소들이 매우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나옵니다. 한국 음식이 계속 등장하며 온통 한국 문화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또한 한국의 사천왕, 원앙, 지옥, 불가항마 같은 고유의 요소들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유서 깊은 전통적 요소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완전한 한국 스타일의 호랑이라고 합니다. 자코도 쾌후투라는 한국의 그림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영화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K-POP 여성 아이돌이 한국 스타일의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악마들 역시 모두 한국 전통의 악마들이며 이 악마들을 매우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전통 악마들은 사실 매우 무섭게 생겼습니다. 사실 도깨비라는 존재는 미국에 알려진 지는 꽤 되었으며 이번에 처음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도깨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 본천 도깨비러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 속 도깨비나 구미호는 너무 잘생겨서 한국 전통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는 한국의 전통 요소를 제대로 살려낸 작품입니다. 남산 서울타워도 등장하고 미술 스타일 역시 한국의 고유한 스타일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1호로 봉도, 리유의 우풍투 같은 스타일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화는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에는 애니메이션은 주로 어린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존재합니다. 물론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인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제작진이 그동안 제작했던 작품들은 미국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들로 손꼽혔습니다. 이들은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만화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제작진입니다. 그런 제작진이 이번에 야심차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K-POP 디먼 헌터스인 것입니다. 재미가 없을 리가 없겠죠. 제작진의 대부분은 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가 다수 등장하므로 선구진은 거의 전부 미국인이며 한국계 미국인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모여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이 제작진은 영화 제작에 앞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열심히 공부했으며 특히 한국계 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 누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아는지 경쟁하게 되는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제 친구와 이 영화를 함께 보았는데 서로 아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의사 한이 씨와 한약 한여이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아는 지식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 여행을 갔을 때 보았던 기와집 와지아 또 많이 등장했으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데려가는 저승사자 밍투시체 들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단순히 아이들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작품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뤄낸 중요한 성과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에 나오는 풍경들이 일본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여 지브리 영화를 보면 일본에 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면 한국이 매우 한국적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한국에 엄청나게 가고 싶어집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8월경에 가게 될 것 같은데 현재 항공권이 매우 비싼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인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머무를 때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이것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공감 포인트인데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자신이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꺼내면 다른 외국인들도 자신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격하게 공감하며 웃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영상이 있겠습니까? 언니, 여기 외국인이 너무 많다. 그러게, 명동에 외국인 진짜 많아. 근데 너도 외국인이잖아. 맞다. 근데 언니도 외국인인데.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미국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방문하면 자신이 특별한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상하게 한국에만 가면 내가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비가 오면 친구들과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막걸리에 파전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시청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른 나라 드라마들보다 감정이입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연출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 마치 내가 여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다가 실제로 한국에 가면 마치 그냥 내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죠. 그리고 이처럼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수하고 정겹다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수하다는 것은 미국에는 없는 단어이며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외국인이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국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겹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정칭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유튜브를 보면 한국인은 인상이 차갑다. 외국인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소심해서 아무하고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 이는 다소 틀린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말을 걸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차갑고 소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시아계 미국인이 이런 실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모르는 한국인에게 갑자기 다가가 음식점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 영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저기요,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추천 맛집이 있나요? 네? 맛집이요? 혹시 이런 거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엄청 차갑고 말도 안 건다면서 처음부터 꺼내는 말이 충격적이야. 뭘 먹고 싶냐니 음식 취향을 먼저 물어보는 게 너무 따뜻해 라고 말합니다. 저도 충격이었던 것이 미국 같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점 추천을 부탁하면 10중 8구 그냥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먼저 생각해주고 염려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점을 추천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매력입니다. 한국인들이 섬세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섬세하다는 말은 미국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없는데 한국인들이 섬세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느낌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대충 음식점을 추천해도 되는데 굳이 어떤 음식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길을 물어보면 길도 매우 친절하게 잘 알려주며 심지어 핸드폰 지도를 켜서 알려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약국 약사들이 정말 유명합니다. 네, 한국의 약사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외국인 영상도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두통약 하나 주세요. 열이 있으세요? 열은 없어요. 하나를 먹어야 해요. 두 알 드셔야 돼요. 보통 2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왜 특별한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약국을 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약사와 이렇게 자세히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약사라고 하면 거의 약을 조제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두통이 있거나 약한 증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약사 없이 약국 드럭스토어에 계산대에서 바로 약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머리가 아픈데 뭘 먹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받는 약사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약사들은 약을 주면서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이것을 드시기 전에 꼭 밥 먼저 드세요. 와 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미국 약사들은 이러한 조언을 해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적인 조언은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는 정말 비싼 영역인데 약사가 그것을 무료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국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약사들이 매우 친절하고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데이비드 역시 한국 약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약국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대화를 많이 나누어 주며 특히 한국에는 유명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미용사분들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미용사분들 중에 대화를 정말 잘하고 기분이 좋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아니에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이처럼 적극적인 대화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소심해서 외국인에게 말을 잘 안 한다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말을 걸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갈까봐 말을 걸지 않는 한국인들의 행동이야말로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섬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세하다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영어 단어가 있을까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떠셨나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청한 영상인데요. 이 여성분이 한국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콩국수라고 말하면서 콩국수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뭔가 오래된 식당 같던데 저는 콩국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콩국수가 과연 어떤 맛이 나는 음식인가요? 미국에서 먹어보려고 찾아보았지만 미국에는 콩국수를 파는 식당이 없습니다. 미국 인터넷을 찾아보면 콩국수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입문하기 어려운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콩국수는 어떤 음식인가요?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바로 콩국수를 먼저 먹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콩국수가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길게 써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콩국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맛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을 떠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였습니다.